네. 여튼 이어서 계속 해보면, 이어서가 아니지? 영상 다시 찍어야 되는구나. 자꾸 뭐가 절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도저히 또 끊겼어요. 자, 봐봐. 대폭발 이론이라는 게 다른 말로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치?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빅뱅 이론의 특징은요, 빅뱅의 요 시점, 이 터지고 있는 이 시점 자체는 왜인지 모릅니다. 단 빅뱅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우주가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인 거죠. 자, 현재 우리가 배우지 않는 영역은요, 우주 팽창 후에 이렇게 이쪽 영역,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써놨죠.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이 시기는 지학 원 영역입니다. 지구과학 원 영역이고요. 추후에는 뭐 지구과학 이렇게 과목 교과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지구과학 고2 과정부터 배웁니다. 자, 그 후 이렇게 우주가 좀 팽창을 계속 해 나갑니다. 팽창해 나갈 때, 자, 이때 이 빅뱅 이론의 특징은요, 우주가 가지고 있던 뭔가 에너지 총량은요, 총량은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총량이 변화가 없다. 우리가 이거의 의미는요, 사실 질량 값도 변화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물질들이요, 뭐 이렇게 있었다면요, 추후에 우주가 커지면 물질들은 이렇게 흩어질 뿐입니다. 물론 이 이론의 끝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던 이 볼까요? 이렇게 열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이 열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점점점 우주는 차갑게 식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언젠가는 우주는 차갑게 식어가서 종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썩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론은 아니에요. 선호하진 않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학자가 호일이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우주가 팽창하는 것까지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팽창할 때 물질들이 이렇게 있었다면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또 만들어져요.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팽창 또 만들어집니다. 또 계속 만들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나 물질이요, 질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공간이 증가하면서 에너지나 물질이 계속 증가해 나가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느냐, 정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두 가지 우주론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우주론은요, 끝이 달라요. 빅뱅 우주론은 그치, 차갑게 우주가 식어갈 겁니다. 그치. 그런데 그 끝이 뭐 다이. 근데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더라도 우리 주변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아름다운 결론인 거지.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에너지는 보존된다. 근데 이것이 지금 봐봐, 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보존 법칙이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물론 우주는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긴 해요. 그치? 아예 모른다면.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계속 다툽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할 거냐? 아니야. 우주는 계속 팽창한 것까지 만들고, 팽창하는데 물질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야? 온도는 떨어지는 거야?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온도가 유지되는 거야? 이런 거 이해되셨죠? 밀도도 유지될 거야? 아니야, 밀도는 떨어질 거야? 우주 공간 팽창하면서 양은 그대로니까 밀도는 계속 떨어질 거야? 이렇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둘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이 빅뱅 이론을 이렇게 주장했던 과학자가 가모프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모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뭐가 참인지 지금 모르겠어. 그렇지만 만약에 내 말이 맞다면 우주는 팽창하면서, 그치? 계속 식어갈 거야. 이 식어간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것 따르면 물질은
온도가 높으면요 엄청 활발합니다. 근데 온도가 낮으면요 저온이 되면 둔해지죠. 둔해진다라는 건요 이 입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잘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얘기할 때 원자를 빼놓을 수 없죠. 원자는요 주변에 뭐가 있다? 원자 핵과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핵과 전자요.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이 둘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석의 N극과 X극처럼 서로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는 게 맞지만 이게 매우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 매우 빠르다면 얘가 그냥 어떻게 휙 하고 지나가겠죠. 당겨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온일 때, 우주가 매우 고온일 때는 전자와 원자핵이 따로따로 돌아다닐 겁니다. 전자와 원자핵이 어떻게 돼 있다? 분리가 되어 있을 거다. 근데 저온이 되면 온도가 식으면요 어떻게 돼요? 전자가 원자핵이 붙들리게 되는 거죠.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을 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볼게요. 우리가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이렇게 있죠.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에너지 상태라고 합니다. 왜 고에너지냐? 원자핵이 끌어당겨서 지금 안 딸려갔거든. 그치? 멀리서 돌고 있잖아. 근데 얘가 에너지가 낮아지면 어떻게? 플러스 핵의 인력에 의해서 가까이 달라붙게 되겠죠? 이때가 저에너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예 바깥쪽엔 어떻게 아주 고에너지 상태겠죠? 요 에너지 상태에서 원자핵 주변으로 딱 딸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아주 다량의 에너지가 사라지고요.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하필이면 뭐냐면 빛의 형태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빛이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된 상태에서 온도가 식으면서 전자 원자핵이 결합하게 될 때 요때 크로스 합쳐지면서 밖에 있던 전자가 원자핵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 쑥 딸려 들어오는 거지. 딸려 들어오면서 뭐 에너지가 다른 말로 빛이 방출하게 될 거고요. 이 방출되는 빛이 우주 곳곳에서 다 빠바방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되는 온도를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보통 압니다. 3000 켈빈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말은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이 됐을 때 우주 곳곳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지면서 결국 원자라는 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때 빛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 혹은 다른 말로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질과 빛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지. 그리고 이 빛은 지금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여기 빅뱅 이론을 주장했던 가모프가 얘기를 한 거죠. 아, 내 얘기가 맞다면 우주 곳곳에서 나왔던 빛이 지금 관측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펜지어스라는 과학자와요 윌슨이란 두 명이 뭐 사망이나 있는데 뭐 정파망원경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띠드드 관측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해가지고 이런 데서 우주 곳곳에서 뭔가 파동이 검출돼요. 파동이 출렁출렁 파동이 검출되는데 이 파동이 지구에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 정말 모든 곳에서 일정하게 관측됩니다. 마치 뭐처럼 왜 음악을 들을 때 아니 뭐 게임하거나 할 때 음악이 쫙 깔려 있죠. 그걸 뭐라고 하지? 배경음악이라고 하지. 배경음처럼 파동이 이렇게 우주 곳곳에서 존재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일정한 파동. 그래서 이 파동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우주 위에 깔린 배경음 같은 파동이다 해서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합니다. 복사가 결국 복사파, 빛을 얘기하는 거라 파동이 얘기하는 거라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죠. 이걸 발견하고요. 이 발견 결과 이게 뭐였다? 가모프가 얘기했던 원자와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졌던 빛이 지금 막 지구에 도착하는, 이해되시죠? 그 빛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 이것 때문에 빅뱅이 맞네. 그래서 이게 빅뱅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번인 거죠. 이해되셨죠? 빅뱅의 중요한 증거 1번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주 배경 복사 나오고 나서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이때는 뭐예요? 처음에 초기 만들어졌을 때는요. 3000 켈빈에 해당하는 엄청 고에너지의 파동이 만들어졌을 건데요. 지금 현재 우주 온도는요. 얼마? 2.7 켈빈쯤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원래는 파동이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동도 같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이 이렇게 길어져서 이 파동이 대략 2.7 켈빈의 물질이 방출하는 빛의 파동과 물질의 파동과 비슷해요. 어떤 물질이 특정 온도로 가지면 그 온도에 해당한 빛을 방출하거든요. 그 방출한 빛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약해지고 파장이 길어지는 형태로 변했다. 그리고 그 길어진 파장이 현재 우주의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이더라 라는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개 알게 됐던 게 우주 초기에 뭐가 만들어지냐? 이때 쿼크라는 것과 경입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는 참고로 업쿼크와 다운쿼크 세 개가 합쳐지고요. 중성자 업쿼크, 다운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물론 이거 시험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질 때 쿼크들이 랜덤하게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업과 다운이. 그래서 초기에는요. 양성자 대 중성자가 약 1대1의 비율로 결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성자가요. 고온에서 불안정해요. 유일하게 얘가 안정화되는 방법은요. 양성자랑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식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중성자들 중 일부가 양성자로 변해버리게 돼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보면 이게 붕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알파 붕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잠깐만 베타 붕괴네요. 베타 붕괴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과는 뭐니? 이런 붕괴가 일어나면서 중성자와 양성자로 변화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초기에는 양성자가 8개 있으면 중성자가 한 8개 있는 1대1 비율이었는데 좀 지났더니 양성자 대 중성자 비율이 7대1쯤 됩니다. 이렇게 7대1쯤 되고요. 이때가 여기서 요렇게 되는 순간 7대1쯤 되는 순간이 3분쯤 되거든요. 우주 빅뱅부터 3분쯤 흘렀을 때 이쯤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온도가 확 식어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끼리 결합할 수 있는 온도가 돼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들이 계속 결합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낮아져서 얘네들도 결합하기 시작하면 요렇게 4개가 딱 결합합니다. 이게 뭐예요? 헬륨 원자 핵입니다. 입자 4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4 이렇게 쓰고요. 여기 쓴 숫자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량수 4짜리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이 상태로 이제 중성자가 딱 소모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성자의 숫자는 더 늘어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원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을 보면요. 일단 알갱이 한 개가 질량 1이라고 보시면 요만큼이 싹 다 수소 원자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수소 원자는 총 질량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2대 질량비예요. 헬륨은요. 하나, 둘, 셋, 넷, 4가 되고요. 즉 3대1이 되는 거죠. 입자 수를 보면요. 수소 대 헬륨이 수소 12대 헬륨은 요거 4개가 합쳐서 1이거든요. 1. 이렇게
입자수가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와 입자수 비가요, 뭐 3대1, 12대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 계산값이 나오는데 현재 우주에서 관측되는 수소와 헬륨의 이 비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 이걸로 예측할 수 있는 이 수치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제2 증거가 돼요. 빅뱅 우주론의 두 가지 증거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 우주 배경 복사. 아까 어디 갔지? 중요한 증거 1. 이게 제1 증거라면 저게 제일 중요해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제2 증거는 뭐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게 제2 증거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린 거는 적색 편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